오늘은 한국의 정보부대에 대하여 말해보겠다. 처음에는 특무대로 시작하였고 방첩대 보안사, 기무사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권한은 막강했다. 처음 특무대장으로 뽑힌 자는 김창룡이었는데 일제시대 독립군을 잡던 밀정이었으며 그 공로로 헌병하사까지 오른다. 해방 이후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월남하여 조선경비사관학교 3기로 입교한다. 6.25 전쟁이 터지고 특무대장이 되었고 1950년 8월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이 수복되고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아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다. 이때부터 계급은 낮았지만 이승만 당시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사이가 되며 무한 신임을 받게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김창룡을 통해 군을 통제하려 했다. 특무대는 간첩을 잡는 조직이면서 군 내부 비위를 감시하는 업무도 같이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군을 통제하기 위해 썼던 방식 중 하나는 군 장성들의 월급을 일부러 낮추었다. 당시 병사들과 장군들의 월급 차이가 30배였다고 한다. 이것은 월급을 낮추고 부정부패를 독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부정부패를 하면 소문이 날 수밖에 없고 그 정보를 특무대가 쥐고 있었다.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놈들은 언제든지 날려버릴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니 특무대가 군 내부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에 여순반란 사건이 벌어지며 대대적인 좌익 숙청 작업이 일어난다. 코에 걸면 공산 땅이 되는 무시무시한 세상에 김창룡은 생사여탈권을 쥐게 된다. 당신은 공산당과 관련이 있다는 것만으로 쉽게 죽는 시대였기에 그 누구도 김창룡의 위세에 반기를 드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것이다. 거기다 대통령과 직보를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고 이승만 대통령은 김창룡을 양아들이라고 불렀다. 이만한 권한에 뒷배까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원한을 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세상이다. 56년 1월 세도가 김창룡은 한 발의 총소리와 함께 사라져버린다. 배후에는 당시 육군 참모총장 정일권이 있었다. 군 내부에서 계급을 무시하고 위세를 떨치던 김창룡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정일권은 특무대를 견제할 헌병감에 자신의 신복을 앉혔지만 김창룡은 비위 사실을 조사하여 그를 날려버린다. 이에 격분한 정일권은 대통령을 찾아가서 김창룡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특무대 대장 해임을 건의한다. 물론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통령은 김창룡을 불러 정일권의 뒷조사를 엄밀히 지시한다. 김창룡이 암살당하고 배후에 정일권이 시켰다는 심증은 같지만 군 내부의 동요에 부담을 느낀 대통령은 정일권의 옷을 벗기고 터키 대사로 보내버리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군대에 힘을 실어주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그 후 경찰에게 힘을 실어주며 3.15 부정선거로 이어지게 된다. 대통령이 하야하며 새 정부가 들어서고 악명을 떨치던 특무대는 이름을 바꾸며 방첩부대가 된다. 당시 방첩대장은 이철이가 되는데 이 양반도 역사의 한 켠에 이름을 올리는데 제일 유명한 사건이 장영자 이철이 어음 부도 사건이었고 다음이 김대중 납치 사건의 책임자였다. 이철이는 2달 정도 맛만 보다가 5.16 군사 쿠데타로 임기가 끝나게 된다. 방첩대장 출신 중에는 박정희의 오랜 부관이며 하나회의 대부라 불리는 윤필용이 방첩대장이 되면서 그 기세는 더욱 높아진다. 동아일보가 한일회담 반대 성명을 내자 편집국의 간부들에게 테러를 가하며 악명을 떨쳤던 방첩대는 1968년 김신조가 내려오면서 물러나게 된다. 당시 박정권은 방첩대를 키운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군사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김신조가 내려오면서 대공 강화를 위해 보안사령부로 바꾸게 된다. 규모가 커진 보안사의 전 방첩대장보다 높은 기수에 중장 계급장을 탄 김재규가 부임하게 된다. 윤필용은 수방사로 가게 되었는데 이때 보안사와 수방사가 대립하게 된다. 수방사 내부에 보안부대가 있었는데 김재규 측의 비리를 조사하게 되고 결국 파워게임에서 김재규가 지고 군단장으로 가게 되며 강창성이 부임하게 된다. 강창성은 648기로 윤필용과 동기였다. 박 대통령은 무소불위 권력기관인 중앙정보부를 견제하기 위해 보안사와 중정을 대립 견제시켰다. 이때 윤필용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사건은 간단하게 노쇠한 각하의 후임으로 중정부장 이후라기에게 다음 대권은 형님이 하셔야 된다는 술자리 속에서 하던 말이 박 대통령의 귀에 들어가며 사건이 커져버렸다. 당시 강창성은 이 사건을 축소하여 보고했다가 박통에게 엄청 혼이 난다. 강창성이 볼 때는 그리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각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역모로 보았다. 여기에는 각하와 당시 시대 배경을 좀 알아야 한다. 당시 이후락은 목숨을 걸고 북으로 날아가 김일성을 만나면서 남북 7.4 협정을 성사시키며 인기가 날로 올라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통은 유신을 선포한다. 유신이란 한마디로 법을 바꾸어서 장기 독재를 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국민들의 불만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박통은 여기에 일종의 내부 군기잡기가 필요했다고 본 것 같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군내부의 윤필용이마저도 역모로 날려버린다는 것은 모든 군내부와 외부에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사정없이 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였다. 강창성의 후임으로 진종채가 부임하는데 그가 보안사를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진종채는 당시 육해공에 있던 보안대를 하나로 묶어서 국군보안사령부로 만든다. 그리고 보안사령관의 직위를 대장까지 올리자고 추진한다. 여기에 반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박통과 육사동기인 이세호 육군참모총장이었다. 이세호는 반대뿐만 아니라 직위를 다시 낮춰서 소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군보안부대였을 때는 보안사가 육군참모총장의 휘하에 있었지만 국군보안사령부가 되자 육군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보안사는 당시 육군의 애하부대에 나와 있었고 부대의 간부들은 보안사의 눈치를 많이 보았다. 당시는 육군에 소속되어 있던 보안사를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육군참모총장이었지만 육군에서 빠져나와 독립부대가 되어버리면 지휘체계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만 귀속되는 것이다. 권한은 더 막강해지고 브레이크를 걸어줄 장치는 줄어들게 된다고 이세호는 판단했던 것이다. 이 시기 즈음에 대대장과 무전병이 북한에 납치된 사건이 벌어진다. 진종채가 이 사건을 각하에게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 정보가 출신인 각하가 다른 라인을 돌려서 알아보게 시켰는데 거기가 바로 중정이었다. 당시 대공수사국장이었던 김기춘이 조사해보니 납치된 것이 아니라 월북을 한 것이었다. 대대장급이 월북하면 정군의 작전체계를 다 바꿔야 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래서 왜 월북을 했느냐고 조사해보니 보안대가 못살게 굴어서 월북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예하부대에 파견 나와 있는 보안대에게 눈 도장이 찍히면 진급이 힘들었다. 그런 힘을 이용해서 보안대는 군 내부의 간섭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던 것이다. 중종의 보고에는 그런 보안부대의 월권을 금지시키고 보안사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한 발 더 나아가 민간으로 나와 있는 정보처를 폐지시키는 것을 주장했다. 육군 보안부대에서 국군 보안사가 되면서 보안사 권한이 커지자 보안사는 민간 쪽 영역에다가 발을 넓히려 정보 수집을 많이 했고 이를 중앙정보부가 싫어했다. 때마침 대대장 월북 사건이 터지면서 조사를 중정에서 하게 되고 보안사의 개편안을 올리게 된다. 김기춘의 보고서에는 보안사 축소, 정보처 폐지였다. 당시 일사단장이었던 전두환은 보안사 축소로 인해 운 좋게 보안사령관으로 임명된다. 잠시 보안부대 조직도를 보면 보안사 밑으로 보안처와 정보처 그리고 대공처 세 곳이 핵심 부서이다. 그중에서 1처인 보안처가 하는 일은 군장교 신상 문제와 쿠데타 등을 감시하는 일을 하며 2처인 정보처는 민간 정보를 수집한다. 3처인 대공처는 말 그대로 간첩 잡는 조직이다. 보안사가 군 내부에서 힘을 가졌던 가장 큰 이유는 진급을 시킬 수는 없지만 진급을 못하게 막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회는 군장악을 위해서 두 개의 핵심 부서인 육군본부 인사 관련 부처와 보안사의 내사과를 하나회 회원들끼리 계속 물려받을 수 있게 했다. 이런 무소불위의 보안사도 1991년 이름이 바뀌게 된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비밀을 지켜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뜻으로 기무사로 바뀐다. 이유는 보안사가 민간인을 대대적으로 사찰했다는 사실들이 보안사에 복무하던 윤희병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노태우 정권은 사찰 중지와 보안사를 기무사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다. 기무사는 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과 계엄령 문건 등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지금은 국군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게 된다.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을 하는 정보부대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 개인의 사유화가 되어 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